예, 안녕하세요. 김성조입니다. 제가 기억법 강의를 한다고 올렸더니 몇 분이 문의를 오셔서 혈자리도 외워주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혈자리는 제가 외워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미지 기억법을 사용하는데 그 이미지를 제가 준비해서 드릴 수가 없거든요. 제 유튜브 3번을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지만 거기 보시면 길 따라 외우기 때문에 본인이 잘 아는 그런 길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 아는 길을 알려 드려도 그 이미지가 낯설기 때문에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다니시는 길을 따라서 만드시면 돼요. 제가 3번에서 했던 것에 덧붙여서 오늘 나름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보시고요.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요, 학습 성취도 또 학업 효율성 이래갖고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이제 어떤 요인들이 그 학습을 잘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나오는데, IQ 얘기 나오죠. IQ, 창의력, 집중력, 기억력, 지구력, 학습 목표, 전략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IQ는 약간 선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낍시다. 그리고 창의력은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한 뭐 학원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창의력은 약간은 개발이 되지만 상당한 그 발전에 있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집중력은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키워지는데 집중력은 기본적인 전제가 재밌어야 돼요. 재미있는 것은 시간이 빨리 잘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집중력은 어떤 흥미를 갖도록 하면 어떤 분야에 집중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재밌게 만드냐를 많이 찾으면 집중력은 후천적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억력은 저는 이게 태어날 때 어느 정도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기억법 책을 보고 이미지 기억법을 배우면서 기억력이라는 것도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되는구나라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억력은 후천적으로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력은 아시지만 체력이잖아요. 체력은 정신력도 필요하지만 일단 체력이 좋아야 돼요. 이거는 운동을 통해서 지구력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는 누구나 틀리겠지만 우리는 한의 쪽이니까 한의학에 좋은 한의사가 되는 게 학습 목표니까 이거는 다 있다고 보고 학습 전략은 자기가 얼만큼 아니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겠죠. 요거는 도움을 받거나 하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떤 것들이 그 후천적으로 개발이 가능할까요? 쭉 봤을 때 저는 생각할 때 저는 예전에보다는 이 기억법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재미를 가지면서 생각을 한 게 뭔가 외워서 내 것이 되면 이게 기억이 잘 되면 재밌어지거든요. 그럼 집중력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그리고 잘 외워지면 흥미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지구력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외웠을 경우는요, 전략도 생각보다는 단순하게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전략이 너무 복잡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기초적인 걸 외우면 자기도 모르게 이 뭔가를 창의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물론 IQ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뭘 수업을 받거나 뭘 잘 외워요. 근데 공부를 잘못하면 열심히 뭔가 쓰죠. 근데 이게 외워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 시간에 다시 반복을 하고 해요. 근데 잘 외우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를 가 있는데 잘 못 외우는 사람은 어느 레벨 안에서 뺑뺑뺑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점점점 벌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요즘 생각에 이 기억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업 효율성, 학습,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거를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재밌어요. 많은 분들이 좀 유명하다는 분들의 세미나를 막 쫓아다닙니다. 근데 보면 학습 효율, 배우는 거의 효율성은
강의 듣기가 5% 정도밖에 효과가 없어요. 너무나 의외죠. 물론 어떤 데는 이거보다 많고 뭐 20%까지 나오는데 생각보다 작아요. 5%밖에 안 되고 읽고 자기 스스로 공부하면 한 10%, 그리고 뭐 시청각 수업을 들으면 20% 이렇게 돼요. 그리고 점점점 효율이 높아지다가 뭐 실제로 해보기 이런 것들인데 가장 효과가 높은 게 서로 설명하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남에게 뭔가를 설명한다는 거는요,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고 당연히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못하면 자기가 이해한 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참 어렵거든요. 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서로 설명하기, 이 좋은 방법이 기초가 기억해야 된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강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기억을 한다는 게 거의 모든 것의 기본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기억한다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꼭 뭔가를 많이 기억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후천적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기억력과 성적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기억력이라는 게 공부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한 거니까. 자, 그리고 기억 방법이 있어요. 기억 방법에, 그러니까 기억법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마인드맵, 이게 유명하거든요. 이런 방법도 있고요. 뭐 소위 말하는 시각화, 이게 이제 제가 사용한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또 뭐 이것도 마인드맵 중에 하나고, 뭐 글자를 이용하는 거, 뭐 이렇게 그림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자기한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어떤 방법을 쓰시던 간에 최대한 기억을 많이 하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학습 성취하는 요인들이 다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용한 이미지 기억법은요, 여러 가지 기억법 중에서 한 가지인데, 보시면은 제가 사용했던 게 이 그림이네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른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저는 이게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고, 이게 개발된 지가 그리스 시대부터라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거의 한 2000년 이상이 된 그런 검증된 방법이니까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강력하게 권합니다. 자, 그리고 한의사들은 혈자리라는 거에 대해서 어, 많이 강조를 하고 또 그걸 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의사가 되고 나시면은요, 다 쓰질 않아요.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혈자리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왜 다 외워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 사용하지 않지만 이거를 힘들여서 이렇게 한 혈자리를 쭉 만들어서 전부 다 외우잖아요. 그러면은 한의에 대한 그 흥미라든가 이런 자신감 같은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 말고도 많이 있겠지만 제 방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혈자리를 제 방법을 해보니까 영어하고 한글을 동시에 외울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한글만 외우지만 영어는 번호로 외웁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외우는 방법을 아직까지 저는 못 봤어요. 그 노래로 외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동시에 외우는 방법이 이 길 따라 하는 방법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한번 잘 보시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혈자리 361개를요 테이블로 만들면 이렇게 무지막지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는 한글이 쭉 써 있고요, 이쪽으로는 영어명이 쭉 써 있어요. 이 테이블을 어떻게 외워요? 못 외우죠. 그래서 다들 보통 그 이제 혈자리 쭉 따라서 유주를 따라서 해당되는 혈자리에 첫 글자 갖고 쭉 붙여서 반복적으로 합니다. 아니면 노래를 하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뭐 스토리를 만들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쭉 잘 하시지만 거꾸로 같은 잘 안 돼요. 그 영어하고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경우도 별로 못 봤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하시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시에 하는 방법이 제가 한 방법을 해보면 저도 했고 제가 가르쳐드린 많은 분들이
최소한 혈자리는 다 외우십니다. 그러니까 철자리를 외우고 싶은 분들은요, 잘 들어보시고 꼭 따라 해보세요. 자, 이 길 따라 외우기라고 하는 방법은 어떤 기적의 기억법이라고 독일 여자분이 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그걸 가지고 이용한 건데, 그분이 이제 권하기를 40개 이상의 그림을 갖고 연습을 해라 그래가지고 보면 한의에서는 경락 중에서는 3개가 그 40개를 넘잖아요. 방광경, 담경, 위경. 그래서 저는 방광경을 먼저 하시라고 무조건 권합니다. 이름이 친숙한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67개를 할 줄 알면 나머지 경락들은 같은 방법이면서 숫자가 작기 때문에 또 시간의 문제지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꼭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오늘은 지난번에 그 3번에서는 방광경을 예를 들었는데 오늘 담경을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먼저 담경에 44개를 외우셔야 되잖아요. 44개의 혈자를 외우려고 하면 제 방법으로 한다면 자기가 잘 다니는 길을 하나를 정하셔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출발해갖고 어디를 끝낼 건지를 이렇게 구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간 안에 눈에 띄는 44개의 지점의 이미지를 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만들기 한 5년 전에 만들었는데 저는 길을 좀 잘 아는 편이라서 그때는 사진을 찍는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녹음기로 지나가면서 사거리, 다리 밑 뭐 이런 식으로 장소 이름을 제가 알 수 있도록 간단하게 녹음을 한 다음에 나중에 재생해서 손으로 쓰면서 해봤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잘 아는 길이기 때문에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가르쳐 드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직접 사진기를 찍으셨어요. 차 타고 가면서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누구 도움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든 어쨌든 간에 자기가 자주 다니는 길에 그 어떤 사진을 탁탁 찍었는데 이것들은 굉장히 이 녹음기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굉장히 빨리 외울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누가 도와주지 못해서 사진 찍기도 어려우신 분들은요, 구글 스트리트 뷰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가보시면요 많이 있으니까 구하시고 좀 잘하시는 분들 물어보시면 간단하거든요. 그래 배우세요. 이 방법이면은 제가 이 영상에서는 더 이상 안 했고 제가 제 유튜브 3번의 마지막에 갔으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시면요 정말 퀄리티 좋게 이미지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 방법으로 책상에 앉아서 다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책에 나와요. 근데 뭐 이거를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그 책에서 이렇게 권하니까 가능한 피하는 게 좋겠죠. 이미지를 정할 때 높이가 너무 차이가 나면 이렇게 높이가 차이 나면 자기도 모르게 건너뛰는 경우가 생기냐. 웬만하면은 비슷한 높이를 해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비슷한 이미지를 연달아 두지 말랍니다. 처음에는 구별이 잘 되지만 세월이 지나면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이미지 말고 조심해서 다른 이미지를 중간에 넣어서 구별이 될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나중에 움직여질 만한 물체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미지 기억법은요, 한 번 외우면 잘 안 잊어버려져요. 잘 잃어버리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 뜻은 한 번 잘못 외우면 고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픽스하기 전에 이미지를 고정시키기 전에 잘 선정을 하세요. 딱 선정이 딱 되고 나면 그때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 선정한 게 맞나 틀리나 할 때는 저희한테 문의를 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봐가지고 제가 이제 요것들은 좀 고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도와드리거든요. 네, 그런 거 해보세요. 이런 식의 주의사항을 조심하시고, 그리고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담경은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의 얼바인이라는 시에부터 저쪽에 여기 가면요, 그 부에나 팍 쪽에 가면 여기 그 테슬라 지점이 요 사이를 저는 담경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지와 종착지를 선정을 했죠. 그리고 이 길은 제가 LA로 왔다 갈 때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길을 잘 아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정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런 그림들을 시작부터 이런 이미지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1번용, 2번용, 3번용, 4번용 이렇게 이미지를 쫙 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면 잘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왜냐하면 자기 그림이 아니니까. 근데 저는 여기 일부만 딱 봐도 알아. 아, 어디 이렇게 다 알아요. 이렇게 이미지를 순서대로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구글 스트릿 뷰라는 걸 이용해서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그림들을 내가 사진 찍으면 훨씬 좋은 것들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담경을 15개. 여기는 30번까지 쭉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44개, 44번까지 했어요. 이렇게 그림들을 쫙 모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구하고 나시면 좋은데 간단하게 이제 그 제가 앞에 했던 그림들을 찍은 게 아니고 이렇게 구글 스트릿 뷰라고 하는 걸 썼는데 구글에 가시면 맵 있잖아요. 구글 맵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지도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아래에 보면 이렇게 생긴 사람 그림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딱 누르시면은요. 여기 있는 거를 딱 누르시면 길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오버랩돼서 그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이거 끌고 가는 게 이렇게 끌고 가서 탁 올려놓으면은요. 이런 식으로 그 주변에 사진이 탁 나와요. 그럼 이걸 이렇게 방향을 돌려가면서 길을 찍으면 앞으로도 가고 마치 운전한 거 다 나오거든요. 그 상태에서 내가 여기를 하고 싶다, 이걸 사용하고 싶다, 그럼 여기를 캡처를 딱 하시면 돼요. 스크린 캡처를 하시면요. 여기 그림이 사장 찍은 거 똑같아요. 그러면 직접 안 가시고 여길 따라 쭉 가시면서 이렇게 가시면서 착착착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그림들을 다 구해서 제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림들을 쫙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럼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직접 운전하시면은 굉장히 멀지만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 구글 스튜디오 뷰는 뭐 사용 방법이 워낙 많고 이용 방법이 어렵지 않고요. 만약에 잘 모르시는 분은 주변에 누구한테 물어보면요 금방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탁탁탁 준비가 돼요. 그리고 이런 그 길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해보시면은요 그동안 그냥 얼뜻 지나쳤던 눈에 띄는 그림들이 딱 나타나요. 그럼 그걸 지나가서 또 보시면은요, 이미지가 점점 진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쭉 모으시면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눈을 감으시고요. 담경은 44개니까 1번부터 44개까지 이렇게 눈을 감고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되면 또 거꾸로 이렇게 와 보세요. 자기 자주 다니는 길은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는 다 되고 나면은 1번 무슨 이미지, 2번, 3번 이렇게 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5번, 10번, 15번, 20번, 25번 이런 것들은 입으로 크게 내셔야 돼요. 5번 뭐, 10번 무슨 이미지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좀 크게 말을 하면요. 그게 이미지가 좀 강렬해지면서 다른 그림보다는 조금 더 진해져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랜덤하게 자기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3번이 뭘까? 6번이 뭐지? 11번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이미지들이 잘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혈자리를 외울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벌써 1번부터 45번까지 했다는 얘기는 영어 이름은 다 외우신 상태가 돼요. 이미 끝났어요. 여기다가 이제 한국말로 된 혈자리 이름을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했던 거를 그냥 제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렇게 담경, 갈브레드죠. 1번부터 영어로는 그냥 순서대로 쭉 돼 있잖아요. 이렇게 쭉 놓고 그리고 이미지를 잘 써보시는 거예요. 1번은 사거리, 2번은 동물병원, 사장님 집, 3번은 공원, 뭐는 뭐 이렇게 쭉 한번 써보세요. 이게 잘 되면 정말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지금 앞에서 보셨던 그 이미지 키워드만 딱 보세요. 사거리가 딱 생각이 난다고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다시 한번 눈에 익히셨는지 하셔서 해보세요. 조금 전에 했다시피 뭐 1번 1번은 사거리, 2번은 동물병원집, 3번은 공원, 4번은 엑스레이 상식집, 5번 사거리, 공원 옆에 이런 식으로 하시는 연습을 이렇게 하시고 하세요. 그리고
5번을 계속 제가 크게 하라 그러잖아요. 5번을 크게 하는 이유는 그 이미지들이 이정표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22번 그러면 20번에서부터 20번이 여기 있으면은 뒤로 두 칸 가면 되죠. 그럼 이 이미지만 확실하면 그 다음 이미지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33번 그러면 35번부터 앞으로 하나 둘 가면 이게 33번이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알면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미지 생각이 난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이용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요 영어로 지금 보다시피 쭉 됐죠. 그리고 이름만 붙일 수 있다면은 두 개가 당시 떠오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미지를 자기가 다 머릿속에 연습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혈자를 어떻게 붙이냐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지에다 보십시다. 이 그림을 만약에 보신다면은 저야 뭐 이 그림이 어딘지 뻔히 아니까 되지만 이게 1번 동자료를 붙일 자리예요. 동자료. 동자료를 이 그림이랑 어떻게 연결을 할까요? 이거는요,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여기다가 뭐, 어린애, 동자 그러면 뭐, 소년이라면 소년이 이렇게 그 뭐, 킥보드라고 그러나요? 이런 거 타고 지나가는 느낌을 갖든지 해서 어린애가 가네, 그래서 동자료 하든지, 안 돼, 그래도 안 되면 여기다가 그냥 동자료라고 이렇게 쓰세요. 이 그림에다가. 그럼 이게 눈을 닦으면요, 이게 붙어요.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15번 두이묵짜리거든요. 두이묵. 이거 두이묵을 여기다 어떻게 넣었죠? 뭐 특별한 게 없죠. 그냥 여기다 이렇게 두임읍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이게 사람 머리 두 같은 애 머리에 일로 뭐 임할까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글자를 붙이세요. 예,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써서 했는데 붙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첩근이라고 하는 예, 이게 몇 번이냐면 21번, 22, 23번이네요. 23번이에요. 25번에서부터 두 칸 와도 되고 21번에서부터 가도 되고요. 21번이 견정자리라서 이게 더 친숙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경우에 이렇게 오면 이게 첩근이라고 하는 그게 되고 첩근을 여기다 어떻게 연결하냐고요? 뭐 각자 하셔야죠. 뭐 이 그림을 연결하는 거를 그 가르쳐 주기 되게 어려워요. 첩근이라는 게 제 그림은 이렇지만 만약에 여기에 무슨 그 뿌리 같은 게 있으면 이 나무 뿌리에 근이 있으니까 첩근이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무튼 뭔가에다 조그만 그 이 끈앞풀이라도 있어 딱 연결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아무튼 이 그림을 보면 첩근이라고 몇 번 연습했더니 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30에 29번이네요. 쇼핑몰 바로 앞이거든요. 이건 거료 자리네요. 거료. 이게 이제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음, 그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제 거료라는 자리예요. 여기다가 그냥 붙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거료 이렇게 썼거든요. 거료 이렇게 했는데 이거 보면 그냥 거료라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디즈니랜드예요. 이게 37번인데 30 광명이에요. 광명. 오광명이죠. 네, 위치는 붙이는 거. 오광명 락이에요. 오광명락. 이렇게 이게 디즈니랜드거든요. 와, 디즈니랜드 갔더니 처음 갔을 때 정말 눈이 확 트였어요. 광명이 생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이미지를 연결해 놓으면 이게 광명이 돼요. 이 그림을 보면 광명. 그리고 여기가 이거는 41번 조기묵 자리예요. 이문목 자리예요. 이문목. 족이문목이죠. 한인 성당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임하셨네요. 뭐 이렇게 뭐 아무튼 간에 하면 됩니다. 조기묵 안 붙어요. 해보세요. 그냥 안 되면 이 성당에다가 그냥 조기묵 쓰세요. 그래서 뭐 그림 그릴 수 있는 뭐든지 그리셔도 되고 아무튼 이 그림에다가 이걸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한 번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딱 붙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44번 그림이네요. 44번 그림에 테슬라 이제 매장이거든요. 여기가 족기움 자리예요. 족기움 금 자리예요. 이렇게 이 그림에다가 족기움 뭐가 있을까요? 이걸 연결할 방법이 테슬라 탔더니 다리를 안 써도 돼요.
그럼 족은 붙였죠. 그 다음에 소리도 잘 안 나요. 자동차 소리가 안 나? 족규음, 쭈규음 뭐 이렇게 아무튼 우리가 오감을 이용한 뭔가를 이 그림이랑 연결을 하면 돼요. 그래도 잘 안 되시면요. 그냥 쓰세요. 여기다가 색깔 강한 거로 빨간색 같은 거로 족규음 뭐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해놓으면요. 이게 이 그림을 보면 이 족규음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아무튼 본인이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면 이미지가 자기 굉장히 친숙한 거기 때문에 되니까 해보세요. 그리고 그 제 유튜브에 그 댓글 달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된다고 그러잖아요. 놀랍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 드려본 거로는 제일 빠르신 분은 하루 만에 하셨어요. 하루 만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분은 이 사진을 구하는데 좀 오래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시간 걸렸어요. 이분 좀 젊으신 분인가 봐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날 다 붙였어요. 그래서 이분 하루 만에 된 분도 있고 3일 보통 3일 정도 걸리신 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늦으신 분은 좀 바쁘셔서 그런지 그런 분들 한 일주일 정도면 방광경을 다 끝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방광경을 끝냈을 때 이 가슴 벅참이라고 하는 거는 한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방광경이 이 1번부터 67번까지 이어지고 거꾸로 되고 했을 때 이 기쁨은 정말 짜릿합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저는 이런 식으로 담경을 방광경인데 담이죠. 담경을 이렇게 정리를 했네. 손으로 했었어요. 손을 하고 한자 공부할 겸 해서 한자라도 이렇게 베껴 써보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키워드거든요. 영어식 이름 쭉 그냥 쓰면 되고 이제 이렇게 키워드 되는 만한 것들 쭉 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름을 붙인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요 이름이 어떤 지금 이게 딱 보는 순간에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그 이미지에다 붙이는 거예요. 동자료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5번, 10번, 15번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은요. 이게 커져갖고 중간에 있는 것들 찾을 때 여기서부터 앞으로 가고 뭐 뒤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하는데 점점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거 다 외우시면은요. 정말 한의가 뭐 침 얘기 많이 하잖아. 그만큼 혈일자리가 중요한 거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외우시고 여기에서 뭐 유진이 보사법이 이런 것들을 확장해 나가시면은요. 배움의 크기도 커지는 것 같고 깊이도 커지는 것 같고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으면 집중력도 생기고요. 여기서부터 무슨 침법의 아이디어도 생기는데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완성한 거예요. 자, 영어식 이름 쭉 쓰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지죠. 어떤 이미지가 중간에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한국식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얘기를 하면 이미지를 갖다가 이미지가 이름을 기억나게 하고 한국 이름을 얘기를 하면 그게 딱 말 듣는 순간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이거 두 번째 이미지 중에서 영어 이름이 맞는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이 이미지를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다 외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강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옛날에 이제 직접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뭐 대, 미비 손으로 쓴 거예요. 근데 진짜 처음 개발할 당시라 가지고 이게 정말 될까 말까 이게 고민하면서 했는데 방광경이 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사실 아주 시간 갖고 한 거예요. 손으로 다 쓰면서 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도 이제 한참 안 쓰면 까먹긴 까먹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복구하는데 시간이 정말 적게 걸립니다. 반나절이면 365 한개를요 다 앞으로 뒤로 다시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혈자리를 외울 때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그 할 때 꼭 끝에다가 뭘 붙이세요. 앞쪽에다가 뭐 위치, 뭐 어디서부터 몇 촌이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때는 예를 들면 축빈이면 오축빈 이렇게 붙이고 온유 그러면은 오온유 다섯 오온유 극혈이나 오온유 극 이래 가지고 아예 이름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담경에서 발목에서부터 오촌유가 광명이거든요. 광명. 근데 얘 광명이 락혈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광명이 아니고 오광명락이라는 게 이름이 아니 그냥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광명락.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그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공효가 될 만한 것들을 한꺼번에 외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요 아주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혈자를 일단 다 외우고 나면은요, 그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을 보면은 꼭 나오는 것들이 한 문제에 꼭 나와요. 낙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15락이 있죠. 그쵸? 이렇게 12개의 경락에다가 인맥, 동맥 2개에다가 대락이 있죠. 그래서 15개 낙혈을 배우는데, 이 낙혈에 공효가 있어요. 실증일 때는 어쩌고, 뭐 허증일 때는 어쩌고,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외워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외우면 굉장히 헷갈려 하거든요. 근데 이미 혈자리를 통해서 각 그 이미지를 가지고 혈자리를 외웠잖아요. 이름하고 영어를. 그러면은 그 열결하는 순간에 어떤 이미지가 탁 떠올라요. 자기의 이미지가. 그 이미지에다가 실증의 증상하고 허증의 증상 살짝 또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테이블을요, 그냥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외우는데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거 붙이는데 조금 수고를 하면 제가 과장해서 한 30분이면은 이거를 외워서 거의 몇 년을 유지하셔도 시험 문제나 이렇게 임상을 하실 때 헷갈리지가 않아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어 문장을 할 때도 그 그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저는 그 가주에서는 스페니쉬가 워낙 필요하기 때문에 스페니쉬를 지금 공부를 했고 지금 학생들을 이제 가르쳐 보고 있습니다. 정말 단기간에 스페니쉬 문법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서 더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들을 외워야 되는데 이 문장들을 그 혈자리 이미지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300여 개의 스페니쉬 기본 문장을 다 외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스페니쉬 그 회화를 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 문장을 이거 외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미지로 했더니 외워지더라고요. 한번 꼭 기본적인 그 혈자리를 외우면서 나중에 자기가 어떤 외국어 공부를 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이게 이제 만약에 담경의 이미지가 다 준비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미지가 여기 동자료 이렇게 있죠. 이 동자료 이미지인데 이 동자료 이미지에다가 스페니쉬 이렇게 써서 놓으세요. 그러면 이게 그냥 외우시는 것보다 물론 외운다는 쉽지가 않지만 그냥 외우시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처음에도 마찬가지고 이 이미지에다가 스페니쉬 글자를 문장을 쓰고 그 스페니쉬 문장이 뜻하는 것을 여기에 상황에다가 짧은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세푸에도 세푸에데 무베르세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세푸에데 무베르 소베데 무베르 이렇게 모베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낯설지만 그냥 맞고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잘 외워지니까 그냥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무 재밌습니다. 그냥 하시는 것보다 일단은 뭔가 그림이 있으면은요, 재미가 생겨요. 그러면은 속도도 빨라지고 재밌으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스페니쉬 아직 잘 못하지만 딱 준비가 되면 같이 한번 하실 분들이 있으면 좋고요. 이런 식으로 붙여 나가시면 스페니쉬 문장도 이미지를 이용해서 혈자리, 이름도 외우고 어떤 외우고자 하는 어떤 문장도 외우고 여기다 다른 걸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되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혈자리를 꼭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보니까 나이 들어서 지금 그 한의 공부를 하면서 너무 안 외워져서 고민하다가 이걸 만들었다 했잖아요. 비슷한 고민들 하실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외우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방법을 쓰시든 간에 많이 외우세요. 외우셔야지 그게 자기 게 됩니다. 가셔서 세미나 아무리 유명한 사람 걸 들어도요. 아까 보셨지만은 강의는 이 학습 성취하는데 5%에서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결국은 자기가 공부해야 되는데 외워야지 자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지 외우세요. 저는 이미지 기억법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유튜브에 가시면은요, 그 이미지 기억법에 대한 이 설명하는 아주 설명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꼭 해보세요. 그리고 외국어, 지금 미국에서는 그 한의사들에게 이제 영어를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저도 영어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영어 듣기를 따로 했었어요. 근데 이게 리스닝이 별도의 건 줄 알았더니 결국은 알고 보니까 외우기였어요. 많이 외워두면 외운 거는 무조건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듣기하고 외우기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페니쉬도요. 문장을 많이 외워두는 거예요. 기본 문장을. 그러면 그거 비슷하게 말하는 거는 들립니다. 한 번도 듣기 공부를 안 해도 들려요. 물론 모르는 건 안 들리지만 외우둔 거는 누가 뭐래도 들립니다. 아무리 빨리 얘기해도요. 그러니까 외우기와 듣기는 같으니까 이렇게 외국 공부할 때도 외우기를 응용해 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를 늘린 방법도 제 유튜브 어디서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를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러고부터는 갑자기 듣기도 잘 되기 시작하고 확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하실 때 외우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 문장 외우기는 앞에서 설명한 혈자리 이미지를 이용해서 외우시고자 하는 문장들을 외워보세요. 잘 외워집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 뭐 최고의 방법은 아니겠지만 많이 외우셔가지고 어떤 방법을 쓰시는 간에 그리고 한의학이라는 게 참 좋은 학문이거든요. 이 학문을 공부하시는 모든 우리 한의 학도들에게 행운과 실력 향상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